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체크를 좀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종목들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등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역시 강연의 공지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무료 강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무료 강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1일에는 제가 수원으로 그리고 1월 12일에는 부천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2020년 지금 대비를 조금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각한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서 또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곡차곡 계획을 같이 한번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체크해볼지 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에는 세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동유화부터 흥구석유 그리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까지 있는데 흥구석유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역시나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저는 크게 더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 저는 매도 시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또 단기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한가 근접으로는 17, 18종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럭슬부터 해서 지금 라닉스까지 보여집니다.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S에너지, 에너지화학이라든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엘컴텍 등등등 그런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 좀 많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갈아탈까 고민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대양금속부터 한국맥널티까지 세 종목이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조정 들어간 것 치고는 많은 종목들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기 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크게 이 조정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반등 포인트 잘 만들어 놓고 있고 그냥 단순 조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에서 여러분들 굳이 손절하시거나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조금 다뤄볼까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을 제가 종식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에 삼성전자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다뤘었어요. 언제냐면은 12월 17일이죠. 12월 17일에 한번 다뤄서 이때 매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실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반도체보다는 서울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제주반도체 요런 쪽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 이후로도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제주반도체라든가 또는 서울반도체 쪽이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또는 신고가로 올라갈 것이다 뚫을 것이다 고가다 저가다 고평가다 저평가다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논란 중에서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는 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과 그리고 많은 뉴스들 그리고 많은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계속 올리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큼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제 예상으로는요, 뭐 100% 다 맞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예상으로는 신고가를 가볍게 뚫어놓고 다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윗단계죠, 5만 원 이상에서 고가놀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매매했던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큰 손들은요 2012년부터 16년 때까지 매매해서 하셨던 모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실현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실현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 덩치 자체가 2배나 커졌다라는 거죠. 옛날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이제 2억으로 나와야 하는데 1억으로 투자했을 때보다는 2배 더 많은 매수세가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매수가 가능할까? 지금 330조라는 저 금액을 매수할 주체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매수 힘이 약하고 그리고 전망 자체도 솔직히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격이 이제 올라올 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가 조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건데 지난 영업이익만큼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200만 원대까지 막 200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400만 원까지 깨지고 다시 7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난 반도체 가격만큼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지난 2017년대, 18년대만큼 급증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또 고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 똑같은 설명을 드리면서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것은 단순 그냥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단순한 이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업이익 자체가 솔직히 말을 해서 이 60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다시 나올 것인가라고 본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목표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실적이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다시 작년보다 증가한다 하더라도 41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말은 2018년에 58조에는 해당되지 않고 2017년에 53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41조에 겨우겨우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2017년, 18년도의 주가와 현재 주가 자리가 같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솔직히 말해서 투자 가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왕 어차피 내 돈은 2000 종목들,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이 논란,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저점이다를 떠나서 삼성전자보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투자 메리트가 높은가 낮은가로 따져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굳이 지금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란에 굳이 끼어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은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여지는 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치킨 사업과 카페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신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반려견 관련해서 반려견 조련사 이런 직업들 유망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좀 더 유망할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삼성전자는 매도 사인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CES 2020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선보이게 될 텐데 역시 그 기술 중에서 가장 돋보일 산업, 돋보일 기술은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점점 우리 실제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이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은 AI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AI 기반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삼성전자를 왜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난 고점과 같은 자리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뚫고 올라가든 뚫고 올라가질 않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기는 어려운 종목이고, 그리고 다른 짱짱한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고점 논란에 여러분들도 괜히 내 돈을 실험하지 마세요. 고점인가 아닌가를 돈 놓고 실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반도체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저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나 서울반도체처럼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주를 보는 게 낫고, 지금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련주로 약간 눈을 돌리면서 목표가가 71,000원이든 말든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점에서는 우리 맥주도 컵에 따랐을 때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품이 컵에서 넘치려고 하면은 얼른 입을 가져다 대거나 또는 손이나 휴지로 이렇게 막아내는 것처럼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뿐인 거지, 맥주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응하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넘치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점을 잠깐 뚫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뚫는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더 크게 가기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6만원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 또 신규로 사신 분들 전부 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삼성전자에 물리시는 분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아까 전에 제가 비교해드렸던 서울 반도체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으로 따져본다면 차트가 완전히 반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쪽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을 꾸준히 봐오시는 분들은 제 의견을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